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충돌이 많아지는 거고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갑자기 터지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경제 흐름도 올해는 변동성이 큰 걸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세령당입니다. 여러분, 띠별 운세를 보면 왜 이렇게 나오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야 그런 거 다 안 맞아,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띠만 보고 올해 운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띠별 운세도 다 원리가 있거든요. 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해의 기운과 띠들의 관계를 따져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올해는 을사년이었다, 작년은 갑진년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천간과 지지가 조합된 거거든요. 천간에는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10개가 있고요. 지지는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개가 있어요. 이 10개와 12개가 조합되면서 60년 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을사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거죠. 그리고 천간과 지지는 각각 성질이 있는데요. 올해 을사년의 을은 천간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이에요. 이 을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을사의 사는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입니다.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는 목생 화의 기운이 강한 해라고 볼 수 있겠죠. 각 띠도 지지를 가지고 있어서 띠별 운세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쥐띠와 돼지띠는 계절로는 겨울이거든요. 달로 보면 11월과 12월입니다. 오행으로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겨울의 기운은 차갑고 물의 흐름처럼 변화가 많을 수 있는 특징이 있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서 올해의 지지인 을사의 사와 각 띠의 지지를 비교해보고 어떤 띠가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띠가 조심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뱀과 쥐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거든요. 불과 물은 서로 극하는 기운이니까 쥐띠는 크고 작은 충돌이나 변화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의 기운을 가진 띠들인 쥐띠, 돼지띠는 올해 불의 기운과 상극을 이루면서 예상치 못한 변동이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 같은 물의 기운을 가진 띠들끼리는 비슷한 흐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뱀과 말은 같은 불의 기운이라서 비교적 조화로운 해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불의 기운이니까요.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말띠, 뱀띠, 양띠 등이 상대적으로 기운을 잘 탈 가능성이 큰 거죠. 이들은 올해 화의 상승 기운을 활용하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의 기운을 가진 띠들인 소띠, 용띠, 양띠, 개띠는요, 화의 기운과 상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요, 토의 기운을 약화시키고 땅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금의 기운을 가진 원숭이띠, 닭띠는요, 불의 기운이 강한 해에 다소 기운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원숭이띠는 올해 천간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소모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닭띠는 지나친 경쟁이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목의 기운을 가진 호랑이띠, 토끼띠는 올해 화와 상생하는 기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무난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강한 불이 나무를 태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너무 흥분하거나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이걸 바탕으로 띠별 운세를 하나씩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의 천간과 지지를 보고 각 띠의 지지와 비교해서 충과 합, 그리고 형과 해 같은 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 중에서도 천지지합이라고 해서 특정 띠들끼리 잘 맞는 조합을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의 사건, 경제, 자연재해 등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도 있는데요. 올해 전체적인 기운을 보면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사건이나 사고, 그리고 재해가 많을 수 있어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그리고 홍수나 산불, 또는 가뭄과 태풍이 극과 극으로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사람들의 감정 기복이 커지는 해고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강해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면 폭발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충돌이 많아지는 거고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갑자기
갑자기 터지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경제 흐름도 올해는 변동성이 큰 걸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토의 기운이 강한 해에는 땅과 관련된 변화가 두드러질 수 있는데 올해는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는 거죠. 화의 기운이 강할 때는요, 한쪽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생기고 반대로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는 산업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AI나 반도체, 전기차 같은 기술 관련 산업은요, 부동산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과 변화에 따라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급등을 하거나 반대로 기존의 주거 및 상업 지역이 쇠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하는 산업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띠별 운세를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신점에서는 개인의 사주와 신의 기운을 더욱 중요하게 봅니다. 띠별 운세는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개인의 사주와 업 그리고 신령님의 말씀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띠라도 태어난 시기와 개인의 기운 그리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운이 펼쳐질 수 있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신점에서는 띠만 보고 단순히 운을 논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기운에 대해 신령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해석하고 사주와 삶의 흐름을 함께 분석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조언을 해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치, 경제, 자연재해 등 어떻게 흘러갈지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